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 복귀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당 전략기획 부총장을 지낸 분인데요. 신지호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북 콘서트를 하게 되겠네요. 예, 뭐 다음 주 무렵부터 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국을 쭉 도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 확정된 그 일정은 없는데 예. 예, 좀 상황 봐가면서 음, 가능한 곳부터 그렇게 가급적이면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또 의원님은 그 한동훈 전 대표 잘 아시잖아요. 책은 보셨을 것 같은데 책 내용이 어떤 한동훈 네. 전 대표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게끔 구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어떻습니까? 아주 저도 어제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12월 16일 당대표 사퇴까지 그 음흠. 14일간의 기록을 다큐멘터리 수준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네네네. 다음에 뒤에 부분 한동훈의 생각은 그 전부터 이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음, 당대표 사퇴 이후 2달 동안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학습하면서 또 예. 정리된 내용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학습이라고 말씀 주신 주로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AI 혁명부터 어, 복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주요하게 해결해야 될 어젠다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정 철학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국정 알겠습니다. 철학과 비전 이렇게 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책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께 답답함과 아쉬움을 드려 죄송하다라는 대목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이제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음, 가급적이면 그 길을 피하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명예로운 조기 퇴진의 길을 음, 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음, 그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그렇게 됐을 경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당내 입지라든가 네, 이런 걸 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어떻게든 조금 예, 미룬다든가 예, 예. 하는 선택도 있었고 주변에서 그런 조언들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음, 당신 이 12월 14일에 탄핵 소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때 하게 되면 당대표직 다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음, 책 제목처럼 국민이 음, 먼저입니다라는 그 정신으로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당원들을 얼마나 힘들어할까 음. 거기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 그런 게 있었죠. 뭐 이게 좀 이제 미안함. 그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당 지지율도 함께 올라가는 현상을 고려한 네. 내지 참작한 입장 표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 아니요. 시점에서는 지금 책을 내는 시점에서 책에 책을 이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에 관련해서.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12월 16일에 음. 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이미 그때 예. 탄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상했을 그 분들께 네. 죄송하다는 마음을 그때 이미 전합니다. 아, 그래요? 예. 12월 16일 대표 퇴임사에 나와 있고요. 음. 그 부분을 조금 요번에 이제 자세히 녹여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대목에 대한 질문만 좀 더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작년 12월 12일 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부족했다. 지금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 보면 이제 회고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대목, 굳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12월
8일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뭐 공동 기자회견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 통과되고 의원총회에서 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금 하지 않았어야 될 대목으로 이렇게 아쉬운 대목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좀 하나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내란죄 적용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거 아니냐 12.12 담화가 그때 그 당시 시점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 기소까지 된 거니까요. 네네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된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경선에 임하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미리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굳이 뭐 안 해도 될 말이었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혹시 이게 내란죄 적용은 좀 너무한 거다. 혹시 이런 판단을 깔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율사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 대통령이 초유의 그 내란 혐의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는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그분은 그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예. 뭐 새삼스럽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작년 7월 전당대회 직전에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그 배알도 없는 정당이고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 그런 그건까지 하신 분이라 갖고.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은 뭐 전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뭐 하여간 굳이 뭐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책 내용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라는 대목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인이 조기 대선이 열려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의해서 진행되어던 자신의 재판은 다 정지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법조계의 다수설이라고 했는데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 다수설로 뭐 이렇게 된 거는 전혀 없고요. 근데 그건 이재명 대표의 바람이겠죠.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의 바람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는데 공직선거법 뭐 최종 그게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헌법 84조를 이 재판도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이 실컷 나쁜 짓 많이 해놓고 범죄자들이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되면 다 없었던 일로 되는 범죄자들의 소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직이.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거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다. 해서 계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 스타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개연성이 있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본다면 해석과 추측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놔두는데 근데 그런 어떤 해석법과 추측법에 따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명태균 게이트 때문이 아니냐라고는 해석도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야 이제 그 보는 사람마다 자유롭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의원님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큰 동기가 됐다고 보세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경우에 이제 비상계엄 발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회를 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계엄이 됐지만 네. 이재명 대표는 법원을 건드리려는 비상계엄이 되고, 그거는 헌법과 계엄법으로도 뭐 어떤 일정한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 의석수를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죠.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이제 2심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 선고 날짜가 3월 26일로 결정이 됐는데, 관건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기 대선이 끝나기 전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지금은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나 대개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의원님도 그렇게 그러니까 전망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여기서 제기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 그 대표의 책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의 대항마는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어필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작년 그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도요. 네. 그때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거를 우리 지지자분들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왜 찾겠느냐. 뭐 제가 이뻐서 찾겠느냐. 네. 결국 이재명을 꺾을 사람은 바로 당신 한동훈 아니냐, 이런 판단 때문에 저를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때도 전당대회 출마의 변이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김상욱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김상욱 의원이 친한계 의원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 경선을 염두에 두고 친한계와 관계 회복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김상욱 의원의 이런 어떤 해석 내지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친한계가 뭐 집단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의원 개개인들마다 뭐 친소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네. 이제부터는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잘못된 그 행위였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네네. 친한 친윤해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면은 이건 한마디로 적전 분열입니다. 예. 적전 분열하고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스크럼 짜고 갈 수 있을까? 그 사자성어로 구동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동은 결국은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수준. 구동이라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는 거가 되겠죠. 그래요. 네. 근데 김상욱 의원이 어제 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뭐 친한계 일부 의원 누가 그런지를 제가 뭐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뭐 다들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 국회의원 분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려면은 조금 이제 그 활동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단톡방에서 이른바 출방 당한 거잖아요, 김상욱 의원이. 그 뒤에 뭔가 좀 다시 이야기가 되거나 조정이 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김상욱 의원은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그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단지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까지 내세워왔던 명분과 논리로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이 당의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은 앞으로 계속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엊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네. 그 내용 가운데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과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탄핵 위기에 몰려서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 국회 연설에서 했는데 네. 별로 반향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는가 싶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 네. 그다음에 국민 통합에 대한 당부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것은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개로 개헌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세요? 한동훈 대표는 개헌론자입니다. 네. 제주공화국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네. 그건 뭐 개헌 문제가 혼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여야 머리 맞대고 국민적 합의 속에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좀 정치권과 뭐 국민 여론의 그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이때 뭐 개헌 국민표가 병행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뭐 분명한 이제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고요. 네네네. 뭐 향후 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